악플 중에 기억에 남거나 상처가 됐던 악플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 프렌즈가 다이아TV 신년회 때 강연도 했고 다이아TV에서 저희한테 어떤 코너를 주셨어요. 신년회 행사 전에 저희가 이런 테이블에서 그 기억나시죠? 크리에이터 분들 건강 상담. 옆에서는 로이어 프렌즈가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차려놓고 옆에는 로이어 프렌즈가 있고 저희가 있고 가운 입고 있었죠. 가운 입고 이제 막 그래서 사람들 막 서로 인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창현 선생님한테 건강 관련 상담하신 분도 있고 맞아. 이낙준 선생님한테 비염을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 저한테 물어보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악플에 대한 상처나 힘듦을 얘기를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낙준, 우창현 선생님은 악플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상처가 됐던 악플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어떤 거? 저는 기억에 담아두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네요. 상처 받아요? 뭐 상처는 받습니다. 그 워딩 자체가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네. 딱 보면은 좀 기분이 딱 바로 근데 지워버리거나 지워버려. 악플 다신 분은 이제 평생 자기 글 자기 혼자 보시라고 숨겨놓거든요. 숨김을 하죠, 숨김을. 네. 그쵸. 저도 그 두 번을 보진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요. 연예인 악플에 대한 얘기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조심하자 이런 얘기는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 10년 전에도 악플 때문에 생을 마감한 연예인분들이 계셨는데 여전히 또 있고 이번에 크리에이터 분들 신년회 때 뵈면서 저희가 또 악플에 대한 강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크리에이터 분들의 악플이 연예인 분들한테 달리는 악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크리에이터여가지고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에 대한 악플은 어떤 신문 기사에 대해 적히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인터넷 기사에 인터넷 기사나 달리는 댓글. 근데 저희의 악플은 저희가 만든 영상 아래 달리는 거고 채널에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 중간에 악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올고지 그 모든 댓글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이 댓글을 본다는 거를 같이 그 악플을 같이 보는 거니까 신문 기사면은 뭐 안 보면 되는데 내가 안 볼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안 봤을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약간 우리 집 담벼락에다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쓴다는 느낌? 사실 댓글을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피드백, 네. 소중한 피드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헬프님들이 적어주는 댓글에서 사실 저희가 영상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엄청 많이 왔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영상을 이렇게 좀 바꿔서 찍어야겠다. 헬프님들이 이런 영상을 원하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악플이 들어가 있으면 안 읽을 수는 없죠. 그렇죠. 무조건 읽게 되죠. 예. 저희는 그렇게 라이브를 많이 하는 채널은 아닌데 몇 시간씩 아프리카나 뭐 트위치로 스트리밍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그 악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쉽지 않고 정색을 하거나 뭔가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매니저님이나 방장들이 최대한 차단을 한다 하시더라도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악플이 달린 다음에 그걸 차단을 항상 후속 조치가 되는 거니까. 요즘은 또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시면서 소통을 또 하니까 그렇죠.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개인 SNS에 올리시기도 하는데 DM이나 댓글로 오는 유튜브는 공식 채널이라고 하면 그쪽은 개인적인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와서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도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는 걱정이 많이 되긴 되더라고요. 연예인 분들은 매니저라던가 소속사 관련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크리에이터 분들은 보통 1인 방송 미디어라고 해서 혼자 집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련 일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크리에이터 분은 자꾸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런 팬들이 또 있다고 하시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힘들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에이터 분들 보면서 느낀 게 악플 처음에 달린다고 처음부터 바로 확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많진 않지만 악플을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악플 단 사람이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악플이 점점 많아지고 계속되다 보면 내가 좀 잘못 문제가 있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자책을 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조심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악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요. 악플을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남한테 욕 먹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행동을 지적해 줄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이나 욕설을 통해서 하는 건 저는 맞진 않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뭐 콘텐츠에 대한 뭐 비판이나 실수에 대한 뭐 그런 언급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방향에 대한 제시라면은 그건 이제 뭐 받아들여야 저도 사실 의사로서 이제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그렇죠. 전달 방식이나 전달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반성하게 되고 하는데 그냥 원색적인 비난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굳이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악플이 달릴 때가 있죠.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세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나이는 저희보다 한참 어린데 배울 점이 있는 그렇죠. 몇 분 기억이 나시죠? 그런 분들도 만나고 좋은 일로 남들 모르게 혹은 공개적으로 기부도 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저희도 자극도 받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악플 받는 걸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유명세에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포자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좀 아프고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저희가 부럽대요. 저희는 이런 거 악플을 나눠서 보거든요. 나눠서 보니까 제가 보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제가 보고 지우고 디렉터님이 보고 지금 4분의 1을 보니까 1인 분들은 혼자 오롯이 보고 저희는 이제 이런 악플이 달렸네 이러면 나머지들이 카톡방이나 실제로 아유 이상하다 뭐 이상한 사람은 어디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는데 혼자서 이제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죠. 혼자 그 뭐 털어놓을 때도 마땅치도 않고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분명히 악플 다시는 분들도 직접 만나서는 그렇게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실 분들은 아닐 텐데 온라인상 이 익명성에서는 나쁜 탈을 쓰고 악플을 달고 계시는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악플 계속 달릴 거예요. 근데 악플 때문에 못 견디는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지내다가도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그럴 때 이 악플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 악플이라는 거는 어느 때나 누구나 달 수 있는데 본인이 좀 취약해진 상황이면 예전엔 잘 겪던 악플이 엄청난 큰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있을 거죠. 악플을 받으면서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속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수당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위험수당도 받고 그리고 안전장치도 하고 가잖아요. 안전장치가 없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으면 라이브나 스트리밍을 좀 줄이신다거나 악플을 원천적으로 삭제할 만한 스텝을 구하신다거나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사실 라이브나 이런 걸 줄이는 거는 수입이랑 직결될 수 있고 그게 본업이시죠. 네, 본업이시면은 크리에이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개월을 짧게 보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려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더 오래가는 방법이니까요. 아니면 내가 1, 2년 딱 하고 은퇴하겠다 이런 마인드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활동을 너무 재밌어하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열정도 있고 만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이런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라 되게 오래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닥터 프렌즈는 좋아요가 한 99%, 99.1% 정도가 돼요. 좋아요 실호율 비율이. 그거만큼 악플도 굉장히 적어요. 저희 채널은 사실 저희는 되게 클린한 편이죠. 클린 채널이죠. 제가 즐겨보는 채널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채널도 있거든요. 이제 실효율이 뭐 90%나 뭐 80%대까지 내려가는 데는 악플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분도 그걸 다 읽어볼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 답글까지 달아주실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잘 보고 있는 분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악플 자체를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안 맞거나 불편한 컨텐츠가 있는 채널은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서로 좋게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격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신년에 가서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 보고 악플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해봤고, 헬프님들도 좋은 의견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악플을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기사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악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기사란에 댓글란을 없앴잖아요. 근데 댓글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댓글 읽는 재미가 또 맞아요.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이 저희는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것도 그러니까. 많고. 다프의 컨텐츠 아주 주요 컨텐츠 중에 하나는 맞아요. 댓글이지. 딱 오픈되면은 댓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댓글부터 봐요. 봐요. 오픈되면 댓글부터 봐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댓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 채널의 매력이 없어졌을 것 같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고, 헬프님들도 본인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또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